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결국 헌재 선고는 이재명 항소심까지 미뤄졌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음 주에도 선고가 날지 안 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중간쯤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3분의 2 선쯤까지 온 것 같기도 해요. 다음 주 중에 선고된다는, 글쎄, 좀 빨리 진행이 됐을 때 다음 주 중에 선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데 다음 주로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이번 주에 선고를 못한다면 다음 주를 건너뛰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를 훌쩍 넘어서 차라리 4월 초로 가는 방법도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좀 해봐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좀 커졌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까지 윤석열의 파면이 미뤄졌지만 이왕 이렇게 될 거 시간 더 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원래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고할 것이다. 적어도 오늘쯤 선고 날짜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가 있었죠. 3월 21일. 벌써 몇 번째입니까? 3월 초 선고 가능성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3월 6일 얘기도 나왔었고요. 3월 11일, 3월 14일. 근데 그 날짜는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너무 허무하게 지나간 것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를 할 것 같은 느낌도 주지 않고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징후조차 보이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도 3월 21일 선고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는 선고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내일 오전에 선고 날짜가 통지되고 모레 선고할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미뤄질 것이냐? 일단은 다음 주로 미뤄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도 선고한다? 보장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저는 지난주에 특정 헌법재판관 한 2명 정도가 절차상 문제제를 자꾸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권 문제 또는 검찰의 수사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 지나가야 한다. 대놓고 내가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대놓고 나 기각이요 라고 하면 좋겠는데 드러내놓고 탄핵 기각 혹은 각하를 말하는 재판관은 없다라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런데 계속 절차상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찝적대고 있다는 겁니다. 듣는데 참 미치겠더라고. 특히 이게 뭐가 좀 치명적일 수 있냐면 검찰 수사 기록이 증거로 유용하냐 이 부분인데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검찰 증거 수사 기록이 그 형사 소송에는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법정에서 현출이 되어 가지고 증거 조사 과정, 그래서 증인 신문 과정을 거쳐야만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수사권이 없거든요. 원래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들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게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수사권이 없다고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 두 문제를 헌재가 해명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두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굳이 해명할 부분은 없다고 봐요. 일단 첫 번째, 증거 능력 문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왜 헌법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이 있느냐? 아니, 그래서 증인신문 다 했잖아요. 그 검찰 진술조서도요, 증거 능력을 그 증거 능력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해당자를 법정에 불러와가지고 증인신문을 거치면은요, 증인신문을 거치게 되면은 증거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증인신문 해가지고 네가 정말 임의대로 네 본의 그대로 진심으로 써서 낸 거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증거 능력 가져요.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르게 말한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신문.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하게 얘기한 게 맞는지, 변호인 입회와에 진실하게 얘기한 것이 맞는지, 또 한 가지 반대 신문을 거쳤는지,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검찰 진술 조서도 증거 능력을 갖습니다. 그냥 못 갖는다는 거지 아예 영원히 못 갖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굳이 검찰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를 헌법재판소가 따질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증인들 불러와 가지고 다 물어봤잖아요.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이 묻습니다. 문영배 재판관하고 정영식 재판관이 그 증인들한테 묻죠. 자, 증인 검찰 진술조서가 여기 있는데 이 진술조서 변호인 입회 하에 작성하셨습니까? 진실하다고 정말 진실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강요에 의해서거나 속임수에 의해서거나 잘못 진술하신 부분 없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증인들이 예, 변호인 입회하에 썼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진술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잖아요. 그럼 끝이야. 그리고 반대 신문도 있었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닥달했습니까? 증인들, 특히 홍장원하고 곽종근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잡아먹을 듯이 쥐잡듯이 설치지 않았어요? 그 절차를 거쳤으니까 검찰 진술조서는요,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 능력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왜? 검찰 진술조서가 그냥 증거 능력이 없다는 거지 법정에 현출이 돼가지고 반대 신문을 거치면 증거 능력 가져요. 따라서 이 문제를 굳이 더 떠들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헌법재판소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 그건 대법원에서 따질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심도 있게 할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차상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냐라고 제가 의심을 했던 겁니다. 절차상 문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절차상 하자 이미 헌재가 치유를 했다. 증인신문 다 했잖아요. 증인을 몇 명이나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증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다 증인신문 했잖아요. 증인신문 하면서 검찰 진술조서와 일일이 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측에서도 따졌잖아요. 그랬으면은 이런 거 보고 반대 신문이라 그러는데 반대 신문을 거쳤으면요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반대 신문을 거쳐서 탄핵이 되는 부분은 탄핵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진술 조서의 내용하고 그 법정에서 나와서 진술한 내용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요. 특히 제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그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여인영 방첩사령관들이 나와가지고 진술에 제한됩니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 진술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다 증거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증거 능력 따질 얘기가 없죠.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 이거 의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재판관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문제는 문영배 재판관이에요. 정말 이 양반 신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중한 문영배를 특정 재판관들이 이용해 먹는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이 말이 안 돼. 법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이거를 왜 받아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헌재 쪽에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가? 그 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는데 헌재 쪽에서 들은 얘기가 아주 쇼킹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은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각종 의문이 다 해소가 되는 것 같기도 했었어요.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이 절차상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게 맞느냐? 문영배 재판관이 너무 신중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시간 끄느냐? 왜 이번 주에 선고 안 했냐? 그랬더니 헌재 쪽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한다라고 발표했었던가요? 예.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한다고 발표했었던가요? 그런 말 한 적 없죠. 결심이 끝나고 2주쯤에 선고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한 적도 있나요? 없죠. 결심하고 2주쯤 혹은 2주 이내에 발표할 것이다. 그거는 우리 예측이죠.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그랬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때쯤 선고하지 않겠느냐. 자, 그랬는데 지난주가 바로 그때였죠. 2주, 결심이 끝나고 2주 정도 지난 게 지난주였죠. 3월 11일이 딱 2주였고, 3월 14일은 그보다도 조금 더 미뤄진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은 꼭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냥 넘어갔잖아. 3월 14일을 넘어갔는데 이번 주에도 또 조용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재판관들끼리 이렇게 합의가 잘 안 돼? 누가 계속 시비를 거는 거야? 자, 그렇게 물어보니까 헌재 쪽 관계자가 언제 우리가 이번 주 선고한다고 말한 적 있었어요? 또는 아니 2주 이내에 선고한다고 누가 그래요? 그죠?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재의 일정과 프로세스대로 차분히 진행 중이라고.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 맞죠? 2주 이내에 선고를 한다. 그거 기껏 해봤자 2번밖에 없었어요. 이 탄핵 선고가 그렇게 잦은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도 2번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번에도 2주 안에 선고될 것이다? 솔직히
근거가 없어.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정도에서 관행이 누적되었을 때, 이번에도 2주 안에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기껏해야 과거 사례가 두 번밖에 없어. 근데 세 번째도 두 번째 앞에 사례와 똑같이 빨리 나올 것이다. 솔직히 그거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 네.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괜히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론들이 이번 주에 할 거야. 이날 할 거야. 뭐 저를 포함해서 저는 11일 날 할 거라고 막 했었잖아요. 근데 자꾸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11일 날 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기 때문에 14일 되니까 답답하고 14일 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21일 날 선고될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데 21일 날 선고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들 지금 열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한 적이 있나요? 아니, 없어. 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느 재판관과 어느 재판관이 뭐 갈등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선고가 지연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솔직히. 예. 재즈바님께서 너무 늦긴 하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공개 변론을 하고 마지막 공개 변론을 하고 결심을 한 다음에 선고 날까지 통상 한 달은 걸립니다. 한 달보다 더 걸리면 더 걸리지 한 달 이내로 나오는 경우도 잘 없었어요. 유일하게 탄핵 심판의 경우는 빨리 끝내야 된다. 시간이 길어지면 사회적 혼란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서 2주 정도, 2주 이내에 선고가 됐던 겁니다. 근데 반드시 한 달 이내에 하라는 것도 없어요. 2주 이내에 하라는 게 없어. 그리고 통상은 한 달 정도는 갔어요. 최소. 그러니 참 할 말 없는 거죠. 헌재는 헌재가 정해놓은 프로세스대로 척척 가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대요. 따라서 늦어진다라는 전제하에 몇 대 몇이 나올 것 같다. 몇 대 몇이란다. 라는 예상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 숫자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참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 맞아요. 한 달, 그러니까 다들 맙소사라고 하시는데 이번 주 지나면 3주입니다. 다음 주 되면 이제 한 달째 돼요. 벌써 한 달 다가왔어요. 참, 예,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데 헌법재판소는 또 그게 아닌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 프로세스가 국민들이 볼 때는 늦고 답답해 보이나 그게 자신들이 정해놓은 거라는 거지. 자, 지금 봄초님께서 4월에 재판관 은퇴하는데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듣고 어쩌고그랬어. 4월 18일 이전에 끝내면 되잖아. 그렇죠. 4월 18일 이전에 끝내면 되지. 아직 그러면서 그전에는 끝날 거야. 걱정하지 마. 예. 헌법재판관들이 그것도 모르겠어? 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듣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근데 반박 불가한 거야. 근데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면 지금 늦어진다. 늦어지는 거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대 3일 가능성이 제일 크다. 로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늦다라는 전제하에서, 늦어진다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헌재는 늦어진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지금 하고 있는 예측은 틀렸다는 거지. 네. 자, 그러고 보면은 앞에 지금 김건희 측에서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런 가짜뉴스 다 개뻥인 거죠. 네. 참, 예, 참 지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죠. 예, 기가 막히죠. 헛웃음이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니야. 참, 네. 근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요, 이렇게 길어지면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와 날짜가 겹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글쎄 자신들의 생각은 이렇게 만만디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만만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정치적인 여파를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번 주 21일 날 선고가 안 되면 다음 주 26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여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헌재가 이 날짜에 맞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재판관이 이 연구관들한테 뭐 계속 그 엉뚱한 시비를 건다든지, 연구관들한테 자꾸 보고서 다시 올리라고 빠꾸 매긴다든지 하는 거, 이게 다 의도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선고가 26일인데 26일이 언제냐? 다음 주 수요일인가 그렇죠 아마? 네,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24일 날이나 25일 날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한 직후에, 그러니까 27일이죠. 27일 날 선고한다고 공지가 뜰 수도 있어. 아무튼 26일이 상당한 고비가 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는 하나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적지 않은 외압이나 정치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배제 못합니다. 관련 없는 사건이다, 영향이 없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법리적으로 그렇다 하고 실제로 그러한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러한가 하고 실제로 그러한가는 달라요. 만약에 27일 날 윤석열 그 선고가 있다, 혹은 28일 날 윤석열 선고가 있다, 그러면 26일 날 하는 항소심 선고 재판부가 영향을 안 받을까요? 영향을 받죠. 실제로 국힘당에서는 이재명도 죽이고 윤석열도 같이 죽어야 한다, 윤석열이 죽는다면 이재명도 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버트를 왔잖아. 그런데 지금 시나리오가 딱 거기 맞춰지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만만디로 구는 거, 저거 다 의도된 거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헌법재판소 쪽 사람들은 좋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다 해, 늦어진다는 거 그거 니들 기준으로 늦어지는 거지 헌법재판소 기준으로 늦어지는 거 아니거든? 뭐 할 말 없지. 근데 문제는 그게 다른 재판하고 날짜가 딱 맞아떨어진다면, 국힘당 쪽에서 그렇게 목 놓아 외치고 있던 이재명하고 같이 선고해야 된다는 이거랑 딱 같이 맞아떨어진다면 이거 의도한 거다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아니 이번에 윤석열 탄핵 심판을 할 때도 국힘당에서 뭐라 그랬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맞춰야 된다, 혹은 이재명 선고 이후로 가야 된다 주장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딱 거기 맞춰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날짜를 자꾸 지연시키는 특정 재판관 한 2명 정도, 내가 조복조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조복조복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네. 이건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헌재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자신들의 늦어지는 판결을 포장을 할지언정 사실은 이런 의심, 비난 안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 아무튼 헌법재판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이 날짜를 이상하게 정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거에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헌법재판소는 정말 각오해야 할 겁니다. 자, 저는요 전광훈이처럼 꽥꽥 소리 지르면서 각오하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용진입니다.